뭔가 그 사람을 설득한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안 하고 저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확실히 뭔가 자기께 생기니까 그럼요. 저러겠죠. 진짜 나 정말 뭐 윤석열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예. 사실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되고 특검법 공포 뭐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사람이 저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에는 뭔가 그 사람을 설득한 시나리오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시나리오 없이 그 계산을 안 하고 저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확실히 뭔가 자기께 생기니까 그럼요. 저러겠죠. 시나리오가 뭘까 도대체 그게 궁금한 거죠. 이 판을 어떻게 뒤집는다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뒤집을 수 없는 판이잖아요. 전 네. 국민이 다 봤어. 예. 내란죄가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다 보고 다 알아. 근데 이걸 뒤집는다고? 그 시나리오 뭔가 시나리오를 누군가는 짰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네. 한덕수도 절반 이상은 설득이 되고 네. 뭐 국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나 일부 그 친윤 의원들도 동조를 하기 시작했고 네.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가능성을 점쳐보면 야 헌법재판관 6명에서 더 안 늘어날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4월까지만 버티면 그 6명 중에서도 2명도 임기 끝나. 그러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돼야 되는데 4명밖에 안 남아. 헌재 못해. 무력화. 180일 이후에는 원대 복귀야 윤석열이. 예. 뭐 예. 그런 시나리오를 그렇죠. 짰다든지 예. 아니면 뭐 이래 적어도 대통령 임명목에 두 사람은 4월달에 임기 만료되고 나면 뭐 본의 아니게 9명이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4월 이후엔 도로 7명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대통령 임명 몫이니까 지금 국회 추천목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네. 더군다나 대통령 임명목은 더 임명이 안 된다. 네. 근데 7명 중에 2명은 우리가 꼬실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뭔가 누군가는 시나리오를 짰어요 지금. 그리고 예. 그 시나리오에 반쯤은 설득되거나 넘어가는 사람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제 정프로가 시나리오 하나 썼잖아요. 뭐 어떤 시나리오? 일단 버티다가 최대한 버텨야 한덕수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고 버티는 거죠. 버티는 과중에 6명 중에 한 분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5명, 5명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병원에 입원을 하니까 그러면서 시간을 4월까지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4월 되면 또 이제 2명. 그나마 아프면 다행이네. 아이고. 아이, 근데 저는 가지 마요. 8년 이내에 이제 헌재가 원래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네. 못 내리면 대통령은 원대 복귀예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죠. 예, 예. 규정은 없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규정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18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예. 탄핵 탄핵을 탄핵? 결정을 예, 그렇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하도록 되어 있다. 네. 네. 근데 180일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6명이 안 되는 상황이면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규정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근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뭐 그 법조 쪽 취재해 보면 그 일단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그렇죠. 게 예. 수다. 예. 그러니까 6개월씩, 그러니까 그 전례도 없어요. 네. 예, 2달 아니면은 세 달, 3달이지 예. 그 이상을 끌어본 예가 없고 이 비상 상황을 6개월 동안 내년 그러면 여름까지 이거를 가져간다. 이거는 있을 말도 수 안 없는 되는 말도 안 재앙이다, 되는 재앙이야. 그거는 재앙이에요. 네. 재앙이고 그거는 국가 운영을 하지 말자는 선언하고 예, 같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고 그럼 도대체 한덕수는 왜 그러는 거냐? 네. 저도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원래 야인이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사실은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잡고 총리로 등극한 네.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코비드 19 이러면서 화제를 낳고 영어 잘하는 전직 총리, 똑똑한 네. 총리 막 이렇게 이제 그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로펌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하고 무슨 네트워크가 있거나 거기를 믿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다. 로펌의 도움을 받는다? 예, 본인이 재직했던 아마도 네. 확인해 네, 드리지는 네. 않겠습니다. 네. 예, 근데 거기에 로펌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지금 제일 관심이 뭐냐면 뭐가 나에게 도움이 되냐. 그 중에서도 난 이거 왜 편의점에서는 얘기 안 하고 여기 와서 얘기하고 있냐.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제 생각이 났네. 아, 이따 하세요. 취재해 놓고. 네. 그 중에서도 네. 내란죄에 내가 해당이 되냐 안 되느냐. 아, 그거 중요하죠.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냐면 네.
내란죄에 걸리지 않을 방어에 집중하고 싶다. 총리도 아니고 나살 길 권한대행도 살아야 아니고 되겠다. 아무 관심이 없다. 나만 살면 된다. 그렇죠. 네. 내란죄에 내가 걸리지 않으면 되는데 그거 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니네들이 방안을 짜가지고 좀 알려줘. 그래서 그 도움을 로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아, 그러면 다 계산을 해봤더니 뭐가 제일 나한테 도움이 돼? 1번 윤석열 재등장. 그게 1번이에요? 그러면 뭐 내란 나한테 내란 수사가 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네.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제 김대식 의원이 200명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다. 한덕수 탄핵시키려면 그렇죠. 200명 200석이 필요하다. 네. 뭐 야당에서는 150석이다. 네. 151석이어야 된다. 막 이런 양론이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뭐냐면 핵심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이제 보수 네트워크가 총 풀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다. 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윤을 걷어낸다 하더라도 보수가 망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보수가 망하지 않으려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지켜야 돼? 이 고민을 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 스스로 이 계산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로펌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밖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없다더라. 이 얘기가 돌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윤석열 컴백이 가장 나에게 안전한 길이다. 그렇죠. 그러면 컴백하는 시나리오를 누군가 짰을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저런 이제 시나리오 몇 개를 갖고 아마 설득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인질로 삼고 그렇습니다. 네. 본인의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지금 노력하는 꼴이에요. 맞아요. 예.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인질로 잡혀 있어요. 김정은하고 네. 뭐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핵무기 쏜다고 하고. 아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나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이나 지금 사는 행태를 보면 전체 지금 오늘 환율이 얼마나 올랐어요? 1,460원 뚫었어요. 예. 그럼 이제 1,500원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의원님 지난번 말씀해 주신 대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뚫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데도 나살길만 찾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 정말 뭐 윤석열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예. 사실은 지금 정치적으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야 되고 특검법 공포 뭐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할 일이 보이는 거고 명색이 경제관료를 30년 이상 하고 한 사람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네.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처럼 조건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부총리 출신이지 국무총리 지금 2번째 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네. 무엇보다도 주미 한국 대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른바 미국 통이잖아. 예. 그러면 지금같이 환율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을 때 네. 지금 한미 통화 수합이 없습니다. 전혀 빵원이에요 지금. 네, 네, 네. 미국하고 얘기해서 그 500억 불이 됐든 1000억 불이 됐든 통화 수합 체결만 해도 환율 이렇게 안 올라가요. 그 시장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그럼요. 거죠. 일단 통화 수합이 지금 미국하고 체결된다는 얘기는 네. 미국이 버팀목을 해주겠다는 얘기구나. 네. 그렇죠. 한국이 네, 위험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체결돼도 환율은 1,400원 밑으로 내려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뭐 외화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아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한 심리가 자꾸 사실은 아직 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네. 외화가 충분히 있질 않아요. 지금요? 네. 4천억 불 밑으로는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경제 사이즈에 비해서는 4천억 불은 작은 금액이에요. 사실은. 음. 그리고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 발표되겠습니다만 이달 12월 3일 날 발표했던 4,150억 불에서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어쩌면 정말로 위험한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아니 그러니까 하시는 거군요. 예. 4천억 불 자체가 결코 충분한 많은 게 금액이 아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 사이즈가 우리 절반도 안 되는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거든요. 워낙 잘